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3일 오후 5시 38분입니다. 한국의 보수 대통령들은 북한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좌파들에게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북한에 대한 살이라든지 의약품 지원은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이른바 인도적 지원, 이거를 잘못 주면은 완전히 만만하게 보이게 됩니다. 북한도 만만하게 보이고 남한의 종북 세력도 만만하게 보이면서 실효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우습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거 잘 주어야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여기에 끌려 들어가서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대한 정보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백신을 주겠다는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것을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스텝이 좀 꼬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선 그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첫 일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 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요청할 경우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암시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기자가 적은 글인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미리 왜 내비칩니까?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그 요청의 내용을 검토를 하고 북한에서 돌아가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 요청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기 어려우냐 하는 걸 가리고 난 다음에 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요청이 오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주겠다는 겁니다. 요청이 오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청이 오면은 검토를 한 다음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이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에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구체적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주겠다고 해놓고 북한 측과 협의하겠다 이러면은 이거 끝난 겁니다. 왜 끝난 거냐? 그때부터는 북한이 무슨 권리나 있는 것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구를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이미 대통령이 주겠다고 했으니까 실무자들이 뭐 이건 안 됩니다,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북한 페이스로 넘어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좀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내 코로나 상황에 대해 간단치 않고 생각보다 심각하다 라면서 아직 남북이 구체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로가 있는 단계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봐달라고 또 일보 후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과거의 보수 대통령과 별 다를 게 없구나 하고 만만하게 보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첫 스텝입니다. 과거의 보수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뭐 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말하는데, 북한에 강경하게 나가다가도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이 부분에 들어오면은 갑자기 원칙을 허물어 버리고 나중에 결국은 북한에 농락당하고 우습게 되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일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도 반드시 미국이나 일본과 논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과연 할 수 있느냐? 더구나 지금 김정은이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지난 3월에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도 계속 쏘잖아요. 이럴 때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은 북한에 대한 대북 압박의 논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왜 방역은 그렇게 엉터리로 하면서 계속 미사일 도발 왜 하느냐? 아니, 그런데 북한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좀 번지니까 우리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한다면은 김정은이가 한국과 미국의 그 대북 경고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특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북 압박을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서둘러서 기다렸다는 듯이 지원하겠다고 나온다. 좋다. 요걸 잘 이용해가지고 한번 놀아보자. 지금 이런 궁리를 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절대 대통령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놀아난 이유도 뭡니까? 탑다운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3월에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는 결단을 했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적석에서 트럼프가 그러면 만나겠지, 만난다 이래버렸습니다. 김정은과 만나는 것은 밑에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아래 사람들이 그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뒤죽박죽이 되고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합의한 내용은 완전히 북한 페이스로 됐고, 그리고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는 북한에 넘어갈 뻔했는데 볼턴 보좌관이 옆에서 트럼프를 꽉 붙드는 바람에 그때는 오히려 김정은이가 우습게 되고, 특히 기차 타고 아주 위대한 합의를 이룰 것처럼 왔다가 뺨 맞고 가는 식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 뒤에 남북 관계 그리고 미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돼 버렸습니다. 이게 탑다운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실무적인 회담은 또 오래된 노하우가 있고 또 북한의 전략 전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실무자들이 먼저 다루어야지 실수를 안 하지, 트럼프가 정의용 말에 속아서 회담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된 것 아닙니까?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때 폭망한 게 바로 그 가짜쇼,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가짜쇼에 당한 건데, 이런 전말을 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서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북한에 백신 보내주겠다고 한 것은 이게 탑다운식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주변에서 지금 수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거 어떤 의사결정을 보면은 정확한 정보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보 미스가 많습니다. 특히 청와대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차례의 정보 미스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내부 사정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청와대에서는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광화문으로 나오겠다. 근데 광화문에 이전할 건물이나 장소가 없다.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정보 판단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는 국방부로 가겠다. 근데 국방부도 빨리 옮길 수 없다. 이러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관은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쓰겠다 했더니 육군 참모총장 공관은 낡아서 거기 대통령이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또 옮긴 게 외교부 장관 공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보 판단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과연 도움을 요청하겠느냐? 아니, 도움 요청할 생각이 없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것 아닙니까? 북한이 도움을 요청을 하면 한국보다는 중국이 하지 않을까요? 러시아도 백신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니까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발 그 주변 참모진을 잘 구성했잖아요. 국가안보실에 참 좋은 인재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 또 이제는 국정원장을 내정을 했으니까 국정원 정보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 제발 서둘지 말고 북한에 말려들지 말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그 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으로 집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에 주는 쌀, 의약품은 거의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북한 노동당 간부, 군인들, 평양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데 우리가 직접 북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채널을 확보하지 않는 한 그것은 배부른 자를 더 배부르게 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